현재 SK그룹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로 해가지고 HBM으로 그나마 좀 반도체가 살아났으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SK그룹일 수 있어요. 그래서 SK그룹이 향후 이게 어떻게 될지 운명이 알 수가 없는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산업은행에 SK이노베이션, SK온에 지급 보증을 서왔지만 S&P가 이노베이션 신용등급을 BBB 마이너스, BBB 플러스로 내려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 부채는 2019년 21조 3,212억 원에서 지난해 50조 7,592억 원으로 4년 만에 138% 불어났고 지금 SK그룹 자체가 계열사도 좀 계열사가 너무 많아요. 뭐 매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금이 좀 그러니까 HBM이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HBM만 잘 돼서 되겠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낸드 플래시 부분이 부중이 높고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인데 이삭토스트가 됐든 어디든 간에 이거를 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가맹점이 만약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상황에서 저도 이제 그 토스트 그 기술을 내놨죠. 그래서 가맹점이 많이 빠져버리면 이게 상당히 애매한 데가 이삭토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매물로 시장이 안 나왔겠지. 예. 이런 부분을 말씀. 우리나라 가맹점들은 약간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걸 사가지고 계속 제대로 이익을 본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자금이 사가지고 투자에는 좀 신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뭐 만약에 가맹점이 수로 빠져나갔을 때 사가지고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뭐 그 판단은 투자 판단은 자신이 알아서 하시겠죠. SK 에코플랜트의 고강도 사업자 편 지금 산업은행이 지금 SK은행에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산업은행 정부 지정에서 반도체 배터리 지원차는 SK그룹을 도울 방안을 찾고 있으나 SK그룹이 지금 다른 데 정리하고 반도체 배터리 이런 데 집중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중국이 강점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을 곳이 SK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SK 하이닉스모니로 그룹 차원에서 약간 의문점을 좀 갖고 있네요. SK 하이닉스가 강점을 가진 고대역표 메모리 HBM 분야도 양산 경쟁에 불이 붙었다. SK온의 점유율이 중국산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 BYD가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 장악을 높여서 SK온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투자는 더 많이. 태광산업 비슷하네. 태광산업도 중국의 어떤 원가 경쟁력을 이기지 못해서 주요 산업, 수십 년 동안 했던 주요 산업에서 지금 영업 적자를 내고 있고, 그러면서도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경쟁력이 없다면 이렇게 욕심이 나더라도 빨리 철수를 해서 다른 이렇게 돈이 무한정 밑빠진 독처럼 부어진다면 이게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 기술도 지금 배터리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굳이 중국과 별 차이가 없는 배터리에 투자를 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될 텐데요. 중국과 경쟁에서는 SK온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SK온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돈이 너무 많나 보네. 돈이 많이 들어가나 보네.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SK온을 89.52로 해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데 SK온이 좀 문제가 SK그룹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의 미래 전략에 승부를 걸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불투명하다.
지금 SK그룹 자체가 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스타트업을 수없이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경쟁력 있는 분야를 한번 키워보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이게 SK그룹 반도체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SK그룹이 상당히 이게 좀 이렇게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점을 제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금 지원을 산업은행이 요청했다. 투자 자금을 공급해달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SK온 배터리 계열사가 SK온이고요. 근데 중국과 경쟁해서 지금 떨어지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주요 계열사의 설비 연구 개발 투자 자금이 부족해져서다라고 하는데요. 돈줄이 몰랐다고. 여기는 지금 무슨 뭐냐면 2024년 6월 20일자 뉴스입니다. 그래서 한경에서 나왔는데요. 한경 뉴스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SK온은 배터리 부분에 15조를 더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10기 분기 연속 적자 누적. 그래서 이노베이션조차도 신용 그로 인해서 이렇게 차입 보증 이 부분도 신용이 떨어져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산하는 이미 SK에 6.3조를 대출하고 있고 17조 반도체 지원책 활용 검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SK가 조금 불투명하네 사업 구조가요. HBM의 매출 구조를 좀 볼까요? HBM의 매출 규모는 보시면 전체 시장 규모가 올해 이게 작년에 380억 달러 약 55조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58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좀 이게 하이닉스 HBM 이렇게 매출이 지난해 매출이 66조 1,930억 원이었다는데요. 뭐 HBM의 SK 하이닉스의 총 매출이 영업이익이 23조 4,673억 역대 최대 기록을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그래도 꽤 많이 이것이 완전히 SK를 살리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어느 때까지 갈까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네. 그래서 HBM의 규모가 성장 굉장히 급등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HBM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부분은 어떤 SK 하이닉스가 다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서 돈 많이 벌면 거기서 좀 돌리면 안 되네. 반도체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SK 하이닉스 매출 구조를 봅시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HBM으로 인해서 거뒀는데 매출 2024년 매출 66.2조 원, 영업이익이 23조 5조 원, 엄청난 이익이죠. 순이익이 19.8조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캐시카우가 되고 있네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연간 역대 최고 실적. 이렇게 해서 그래서 HBM은 전체 디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용 SSD도 판매를 지속 확대했다고 하네요.
형 SK 하이닉스 2024년 말 SK 항공선 자산이 14.2조 원입니다. 전년 말 대비해서 5.2조 원이 증가되고 차입금은 22.7조 원으로 같은 기간 6.8조 원 감소해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네.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술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조금 불투명해질 것 같긴 한데 알게 되겠죠. 그래서 고성능 AI 기술이 좀 발달함으로 해서 고성능 컴퓨팅의 필수 기술인 HBM과 고용량 서버 DRAM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기능을 스마트폰에도 PC에도 탑재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장이 HBM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당장은 돈을 벌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배터리에서는 계속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비중이 굉장히 크던데 SK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매출은 되게 총 해서 그래서 SK 낸드 플래시에서는 지금 대규모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삼성전자가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소비자용 전자제품 수요 감소로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는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는 지금 HBM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매출이 일어나고 수익이 일어나고 있는 것 본데요. SK의 이것도 낸드 플래시는 매출도 감소하고 여기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뉴스에는 발표 나왔습니다. 낸드 플래시 부분은 사실상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또 증권가 보고서의 추정치는 어쨌든 여기서는 이게 구글 자료에 의하면 이게 어떤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에 발행하는 대규모 실적의 부담을 받고 있다라고 낸드 플래시에서 구글 자료에서 AI인가 여기서는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손가락 낸드의 부활, 솔리다임도 회복 이렇게 이런 부분을 2023년도에는 좀 부담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 좀 개선이 됐나 본데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3분기 기준 매출이 4조 9,805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105.3% 증가했다. 가파른 성장고 1년 전보다 100%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1분기 이후에 영업이익 연속 2023년도에는 안 좋아했나 봐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SSD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생성형 AI를 구동하려면 초고용량의 저장 공간을 갖춘 서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낸드 플래시 부분이 중국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의외로 여기서도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이 SSD가 낸드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3분기 60% 이상을 증가했다. 금액은 그래서 이렇게 2020년 말 인텔로부터 인수한 부분이 솔리다임인데요. 실적 키워드를 높여왔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이 7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쌓았지만
2분기에 786원의 순이익을 달성해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2023년도까지 낸드가 많은 적자를 냈었나 본데요. 폭발적인 AI 수요가 있어서 낸드분이 고객 메모리 다음으로 HBM 다음으로 막대한 매출을 일으킨 ESSD로 회사 최고 실적을 경신한 지역 사업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솔리다움은 실적이 개선됐지만 누적된 적자로 3분기 기준 총 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 뭐 이렇게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요. 중국의 낸드 플래시 경쟁력을 봅시다. 세계 최고층인 294층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하며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중국은 전 세계 가장 큰 반도체,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수의 36%를 디램 시장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글로벌 선두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업계가 놀란 중국 반도체 기술이라는데 중국 국영기업인 칭화 유닉그룹 산하에 있다. 전 세계 낸드 시장에서 업계 5, 6위권으로 꼽힌다는데요. 낸드 플래시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세계 1위의 기술 격차가 가장 작은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낸드 시장에 지난 2014년 이렇게 중국의 사실상 0%였던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단 5년 만에 5%로 증가했다. 그래서 글로벌 선두주자는 삼성과 SK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2025년 2월 11일자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 반도체 메모리 분야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제로였던 데서 5년 만에 5%이기 때문에 이거 스마트폰 꼴 낳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런 중국 시장 자체에서 이걸 대체를 하기면 타격을 받을 것이 삼성과 SK인데요. HBM 하나로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으려나. 삼성은 또 그것도 지금 HBM도 없고. 중국의 디램 제조업체는 창신 메모리, CXMT, 푸젠 진화 전도체, JHICC가 있다. 어쨌든 지금 이 최근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준비에도 나서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이제 양산 경쟁이 있어서 물론 신뢰성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는 떠나서 자기네들 국내에서는 자기가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낸더치 플래시 부분에서도 그렇고 HBM까지도 양산하려는 거 보니까 양산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는데요. 낸드 부분이 디램 대비해서 기술 장벽이 낮아 중국 업체가 빨리 따라올 수 있다. 중국 YMTC가 세계 최고 294층 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을 했다. 기술 주도권으로. 그래서 낸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나 SK나가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ESSD 부분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고 나오네요. SK HBM 경쟁력 부분을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 지금 HBM이 완전히 SK 하이닉스를 살리네요. 네네. HBM 매출은 지난해 100% 2배가 늘어갈 거라고 예상했고 작년 영업이익률은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HBM 부분 중국이 양산하더라도 신뢰성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HBM 많이 살렸네요. 삼성이 HBM 매출이 어떻게 되나? 삼성전자 매출액이 2024년 매출이 300조 9천억 원. 2020년도, 22년도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수익성은 연간 영업이익은 32조 7천억 원. 뭐 나쁘지는 않네요. 그죠? 32조 7천억 원 4분기 영업이익. 나쁘지는 않네요. 네네네. 반도체 이익은 좀 줄어들었나 본데 아직은 뭐 이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32조 원 벌었어 뭐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전체 매출이 삼성전자 부분에 삼성전자를 빼면 반도체가 이게 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이 400조 육박이 되는데요. 거의 300조 원 이상을 삼성전자 하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삼성전자 HBM 매출액을 봅시다. HBM 매출이 삼성전자 작년 4분기 HBM 매출도 삼성전자가 1.9배 증가했다. HBM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나 본데요. 확대를. HBM 지난 3분기 때 HBM 3 8단 12단 제품 양산 판매를 시작했고 4분기에 공급 확대로 HBM 3 이 매출이 HBM 3 매출을 넘었다라고 매출이 1.9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령 지난해 4분기 SK 하이닉스 HBM 매출이 4분기에 5조 원이라면 삼성전자 HBM 매출은 1조 7천억 원 수준이 되는데요. 그럼 3조 3천억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삼성전자는 2025년도 총 매출 665억 달러 기록 지난해 인텔로부터 1위 자리를 되찾고 격차를 벌렸다라고 나옵니다. HBM도 서서히 매출이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추정은 이렇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아직은 뭐 아직 반도체가 무너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우나 전체적인 시장이 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본데 중국의 어떤 특이한 점은 중국의 대림 시장의 매출이 5%를 0%에서 5%를 차지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HBM조차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고 낸드 플래시에서는 최고층의 낸드 플래시를 양산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낸드 플래시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디램 시장의 점유율을 갖다가 좀 더 5%나 더 가져오면 10%잖아요. 중국 자체 시장에서 쓰게 되다면 이게 스마트폰 꼴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조금 찜찜하구만요. 네네. 그만 기술 격차가 그만큼 크지 않다. 이게 언론에서는 중국이 삼성과 SK 하이닉스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네.